모방범죄도 있을 수가 있다. 그저께 부산에서 그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네, 권총 맞아요. 강도. 네. 근데 권총 강도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네. 2분 만에 제압당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패러디가 나오고 있어요. 2분 강도가 무슨 강도냐.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이 은행 경비 상황을 체크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돈을 훔쳤냐.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은행원이 돈을 내 가방에다 안 담을 줄 알고 내가 지시한 거다. 와 진짜 누구나 똑같네요. 네, 그대로 배워요. 이거 야. 상당히 사회적 해악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이. 제가 그러니까요. 이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느냐. 네. 법의 테두리 안에 생동한 것이다.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 네. 돈을 담으라는 하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 1,000원 한 장 도둑 먹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썼어요. 야, 진짜. 아래 난리가 났습니다. 뭐 고도의 강도행위가 별의별 얘기가 정말 어느 저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야 진짜 우리 언더동님 시민들은 목숨 걸고 최후의 저항을 한 것인데 그것을 폭행으로 묘사하다니요. 정말 나쁜 놈들 이러고 치고요. 물가풍경님 저도 맞았어요. 이렇게 진짜 맞은 우리 시민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하여튼간 이분들은 참 특이한 것 같은데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중요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뭐 흔적을 찾았나 못 찾았나 이런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서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 사무총장님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씨하고 동기 79학번 동기죠. 네, 동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저 일종의 저런 주특기가 아닌 분을 갖다가 또 한 거죠. 네, 제가 저분한테 재판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변호사로서 저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분이 되게 억울해하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 도대체 내 말을 안 믿냐? 얘 미친 거 아니야? 속으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부정선거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작도 끝도 수단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자기들도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하. 윤석열도 알고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어제 제가 김남근 의원님하고 세미나하면서 보여드렸지만 2022년 3월 2일, 3일이 사전투표였죠. 그때 윤석열이 본인이 투표했어요. 페이스북에 네. 미리 씁니다.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30들 많이 사전투표 하시라. 라고 씁니다. 실제. 자, 본인이 그렇게 부정선거에 진짜로 속으로 확신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전선동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시작도 끝도 이거는 오로지 수단이다. 부정선거 했지. 2020년 거 제가 공개한 문건에 계속 4.15 부정선거 나오잖아요. 네. 했지. 그것도 부정. 2022년 자기 대선 때 10%는 이겼어야 되는데 0.73밖에 안 됐어. 그것도 부정이지만 이건 내가 봐줄게. 2024년 자기에서도 부정. 고로 전면 선거 무효, 재선거, 장기 집권 이렇게 가는 그 종착점에 대한 오로지 수단일 뿐인 거죠. 네. 저희 이제 그 극우 유튜버나 이제 이런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이 왜 윤석열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 왜 독재자를 만들어가는데 이 음모론과 극우 정치 세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이제 좌담회를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좀 본 결론은 윤석열이 이게 부정선거가 진짜라고 믿은 것 같지는 않고 그게 그렇죠. 음모론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자신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안에서 자기 정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극우 정치 세력과 손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 극우 정치 세력들이 주요 테마가 부정선거였어요.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이 극우 세력들을 자기한테 규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그때부터 부정선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유세에 나갈 때도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선거 같은 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극우 세력들을 규합시키는 수단으로 그걸 본인이 이제 활용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음모,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그 극우 정치 세력들이 크는데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소위 허위조 작전, 뭐 음모론 이런 거를 활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극우 정치 세력들, 그런 이제 혐오 선동이라든가 그런 또 헌법기관이나 이런 데들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희화하거나 이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런 음모론을 많이 가지고 부각을 하는데 윤석열도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커야 되는데 자기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그때 극우 유튜버들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들이 관심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다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부각되는데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믿을 건 그거밖에 없다. 어차피 이 재판에서 탄핵이 안 될 거라고는 아무 생각 윤석열 못하죠. 대통령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네.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란에 대해서도 자신이 뭐 중형을 받을 거다. 이거는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아니, 명확히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결국은 나한테 마지막 남는 거는 이제 그런 극우 정치 세력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그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내가 계속 남기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이나 또 그런 뭐 헌법기관이나 이런 데들의 문제점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럽의 대부분 독재 정부가 제일 먼저 선 건드리는 데가 선관위예요. 아, 선관위를 외국도 그래요? 건드려야지만, 그러니까 독재를 장기화할 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선거제도를 자기가 좋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관위를 바꿔야 되고 기존의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확인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자기 친구를 거기다 왜 보냈겠습니까? 다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죠.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친구를 보낸 거죠. 저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될 친구를 보냈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낸 거죠. 자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제가 포스터 봤어요. 20대 대선 국민의힘 팩트 체크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득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옆에 불가능. 불가능. 투표함이나 개수 조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국민의힘이 작성한 자기 문서죠. 국민의 윤석열 보고서예요, 얼굴 나와서 보고서. 네. 저도 첫날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관위를 한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의도들을 최근에 가진 게 아니라 이미 대선 후보 나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인의 독재적인 발상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제가 수단이라고 말씀드리냐면 3월 2일, 3일 그 사전투표 전에 이제 저도 사전투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3월 4일 날 이제 투표하고 부산에 가서 했어요, 사전투표를. 그리고 3월 4일 날 경주 유세에서 중앙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는 유세를 합니다. 영상 어제 보셨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잊었는데 마이크 저 노래방 마이크를 딱 잡고 경주에서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선거로 대선일로부터 3일 전이죠. 3월 6일 날 의정부에 가서 썩어 빠진 선관위라 그러면 일종의 쓸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사전투표를 해놓고 또 뒤에 바로 이틀 3일 그거는 뭐겠어요. 일종의 지지층 그 결집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도모하고 그래 계속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그렇게 써먹기에 너무 좋은 소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호수위의 달 그림자를 계속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 해도 입증할 길이 없고요. 기라고 해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입증을 해도 안 믿어요. 또 그러니까 끝까지 그 허상을 쫓는 호수위의 달 그림자를 자기 스스로 쫓아가는. 사실 이게 민주진영에서도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유튜버를 비롯해서 되게 상존했던 문제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살짝만 좀 이렇게 보태면 좀 그럴듯해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진영 내에서도 완전히 뭐 100% 수개표해야 된다 그런 운동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합리론이 우리는 이겼는데 저쪽에는 민경욱을 비롯해서 황교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한 사람까지 이렇게 제법 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상당히 고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손을 딱 내민 거야. 네. 정말 나쁜 사람이야 윤석열은. 그리고 덥석 잡고 금방 그 세력이 이제 확대돼서 자기가 쓸만해진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자기가 알면서도 그랬다는 건 정말 나쁜 맞습니다. 좀 전에 장면에서 하나 바로 그 선관위 사무총장 옆에 이제 황교안 씨가 있었잖아요.
저기까지 가서 헌재까지 가서 형사기업 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죠. 얘기합니다. 종이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접힘 자국이 사실 안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는데 얼마나 한심하면 저분도 속으로는 아마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고모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헌재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 왜 20살 넘은 자식한테 부모가 고모수를 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모든 분들이 충분히 지금 납득 가능할 만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적어도 공무원 생활을 거의 20년, 30년을 하는 사람이면 공적인 마인드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전혀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온갖 욕심과 자기의 독재적인 행태들을 관철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는지에 대한 우리 시스템에 대한 또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